2025년 1월 1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히픈 라이브 화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저희 셋이 한 적 있지 않나요? 히프 조합? 근데 있죠? 예, 여기 대본에는 이스타, 박찬우, 김수빈 색다른 조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색다릅니까? 이런 느낌은? 색다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 이스타 TV의 네. 대표 1명, 예. 외부인 2명 이런 상황이니까 약간 색다를 수 있죠. 네. 뭔 외부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그러면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외부인이라기보다. 딱까리 뭐 이 정도, 딱까리. 네, 이 정도. 딱까리 뭐. 근데 또 되게 씨. 근데 형이니까 찬우 형 입장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뭐 나도 따까리가 맞긴 아니 해. 너는 어쨌든 나는 직원이었었잖아. 나는 직원이었었어. 뭐 아니라고 하기도 부직원. 그래. 부직원.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죠 사실. 같이 이제 방송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뭐랄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 그냥 같이 무덤덤하다. 방송하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느낌. 그 정도군요. 네. 그 형님 인스타에 스팀 통계 사진 올리면서 지난해는 게임 못했다, 2025년에는 게임 많이 하겠다 요 얘기 하셨어요? 아니 게임을 많이 못했다니 생각보다 많이 못했다. 아 생각보다. 아 여기 잠깐 그 그림도 준비가 돼 있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못했다. 예. 도전 게임 과제는 소개를 뭐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잘 몰라서. 플레이한 게임이 24개였고 네. 그다음에 저 도전 과제를 461개를 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결을 봤다는 아니 얘기인가요? 게임마다 뭐 도전 중간마다 과제가 도전 과제가 있어. 도전 과제가 있어. 게임마다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 도전 과제를 이제 한 개 461개를 도전 과제를 했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 플레이스테이션 466개 저 466번 플레이를 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 새로운 게임을 21개를 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게임이 용과 같이 8편이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고스트 오브 스시마고 세 번째로 많이 한 게 성검전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과 같이 세븐 외전 그다음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용과 같이 원부터 하면 재밌나요? 재밌죠. 재밌어? 저는 매우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약간 B급 감성과 그다음에 그 남자의 약간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저는 이제 그 게임 방송 이것저것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관심 좀. 요즘 있습니다. 거의 롤만 하시잖아요. 롤만 그 총게임처럼 여러 개도 네, 하시려고. 여러 개 하려고요. 좀 네. 제일 이거 해보고 싶다 있어요? 산나비? 강추. 산나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뒤에 그 사진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제가 한 게임들이 이렇게 네. 흐릿하게 이제 나오긴 네, 했어요. 네, 그 중에 네. 산나비도 있습니다. 아. 산나비도 있는데 산나비 진짜 야 뭔데요? 게임 내용이 뭔데요? 흐름 게임은 네. 그 횡스크롤 형태로 이제 가는 게임인데 약간의 조작감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게임이 이제 빨리 끝나기도 빨리 끝나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하루 만에 네. 끝낼 수 한 4-5시간 정도 하면 이제 엔딩 볼 거예요. 근데 진짜 슬프대. 이 얘기만 존나 슬픕니다. 아 진짜 게임이? 저 진짜 나는 근데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그런 그거. 거에 대해서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긴 하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이 형도 울 정도라고요? 미리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다 울었어. 진짜 나 스트리머들 그거 한 것도 봤는데 장난 아니야 그거 진짜. 그리고 특히 얘는 100%야. 얘는 100%야. 아 형을 울리는 그 포인트가 있나 보네. 100%야 100%. 아니 저는 그 형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형은 이제 혼자 떠드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유로 트럭 같은 거 심야 라디오처럼 이제 막 이제 떠들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레이싱 휠 같은 거 사가지고. 맞아. 이거 한번 회사에 있을 텐데 집에 있어요. 가져가든가 해야지. 그럼 또 해야지 조끼. 아 그럼요. 트럭 운전사들 조끼. 그럼요. 화물용 그치. 그 빨간색 조끼 이제 여러 개 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아무래도 곧 사무실 낼 것 같습니다. 집 김포 근처에. 거기 조금 편하게 이제 네, 편하게. 하려고 왜냐면 방송하려고. 텐션이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텐션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방음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도. 그래가지고 아마 사무실 내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보험 정도 내면 뭐 거기서 중계도 하고 K리그 중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2025년은 그런 좀 계획이 있으신 거고. 형은 2025년에 새로운 게임 요거 좀 해봐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다 있습니까? 일단 제가 스팀에만 지금 한 183개 정도의 게임을 184개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의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안 한 게임이. 그래서 184개 중에 이제 작년에 20 몇 개를 했다니까 올해는 한 30개 정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국 갔다 오고 나서 뭐 이것저것 바꾸고 컴퓨터 새로 조립하고 막 이러느라 게임 못 했어요. 컴퓨터 바꿨어요? 예. 왜? 그전 거는 왜? 오래돼서? 오래됐으니까 오래 썼으니까 그게 제가 5900X로 바꾸고 나서 그리고 3년 넘게 썼으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가 돼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이제 쭉 했죠. 예. 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세팅하고 막 그래가지고 게임 못했어요 거의. 올해는 좀 게임 쪽으로 이렇게 늘릴 생각 있으신 거고. 신년 계획 세운 거 중에서 지금까지 지킨 거 있습니까? 없죠. 담배 끊었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괜찮았어요? 다시? 네, 작년에 끊었다가 이제 1년의 사태에 의해서 그렇지. 몇 개월 동안의 어떤 그 금연이 끊겼는데 네, 다시 3개월 만에 그때는 피는 게 맞죠. 네,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거 지키시고 계시고. 형은 또 신년 계획 있어요? 게임 말고는? 아니 또? 저는 신년계획 안 세워요. 어. 왜냐하면 저의 모토 자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고 그 오늘 하루하루의 일이 충실하게 지내면 그게 지나고 나면은 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네. 뭐 혹자는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뭐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계획 짜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네. 오늘도 캠핑장 갔다 왔고, 내일도 캠핑장 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뭐 어쩌라고. 그냥 산다.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계획 안 세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소식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흡이차의 파리 생제르맹행 근접했다 얘기를 다뤘는데 흡이차의 대체자로 나폴리가 지금 가로나초를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폴리가 옵션 포함해서 670억을 제안했는데 맨유는 900억 수준을 원한다고 하고요. 가로나초가 어리긴 해요. 나폴리는 흡이차를 만약에 팔게 된다면은 총알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 이적료가 충분히 있기는 한 상황이긴 한데 맨유도 이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가르나초, 마이누, 레시포드 같은 유스 출신 선수들 매각에도 다소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흡이차 대체자로 가르나초. 대체자로 가르나초 괜찮습니까? 아니, 대체자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거는 비교 자체가 이거는 신뢰야 그거는 비교 맞죠. 자체가 맞죠. 비교 자체가 신뢰인데 다만 가르나초를 봤을 때 콘테가 좋아할 만한 프로필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 콘테가 좋아요? 왜? 가르나초는? 얘 엄청 예. 많이 뛰잖아. 어쨌든 열심히 뛰잖아. 그리고 빠르잖아요. 그리고 애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별로 자기 주장 많이 안 내었을 것 같은 애잖아. 예. 말 잘 들을 거라고 그러면 콘테가 시키는 건 다 할 것 같잖아. 왠지 느낌이. 그런 프로필 면에서는 잘 어울린다. 그리고 콘테가 또 그런 선수들 잘 꼬시잖아요. 또 잘 꼬셔가지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콘테가 원할 만은 하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콘테는 어차피 본 거지. 아, 얘 내가 데리고 오면 얘 어차피 잘 만지면 만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보이긴 하는구나, 콘테 입장에서는. 콘테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를 보이지. 예. 주원 형이 뭐 흡이차도 보고 가르나초도 봤는데 둘을 좀 비교한다면. 사실 흡이차는 어쨌든 그 팀에서 획을 그었던 선수고, 나이가, 흡이차가 좀. 그래도 나이 어려. 어려워 보이지 어려요. 않지만 나이가 네, 어려요. 맞아요. 2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르나초보다는 흡이차가 훨씬 더 나은 선수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나초는 사실 가르나초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가르나초의 좀 단점이 뭐 선발로 투입이 됐을 때 중간중간 파이널 서드 근처 갔을 때 뭔가 판단, 져야 될 때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야 될 때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콘테에게는 어울리는 프로필이라 눈에는 들어왔는데 이 단점들도 고쳐질 만한가요? 그건 모르죠.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고쳤지나 그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팀 바꿔가지고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흡이차하고 가르나초가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비교는 절대 아니고. 네,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오면 뭐 마이누 얘기도 뭐 루머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맨유가 마이누를 판다면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고요. 그쵸. 그렇게 팔지도 않을 거고 아마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레시포드는 정리하는 게 참 좋고요. 레시포드를 정리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맨유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맨유가 이제 확실하게 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시작점이 레시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10번 또 찾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셋이 되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맨유 입장에서도 레시포드는 일단 돈도 엄청 많이 받고 막 그러니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이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르나초도 그렇고 얘네들은 물론 가르나초는 현재 만약에 내놓는다 그러면 어차피 얘도 돈을 뭐 그렇게 맨유가 원하는 900억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네네. 이 정도는 불가능해 보이고
나폴리 옵션 포함 670억도 이거 진짜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형 세리아에서는 사실 피엘하고 또 이적료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실 세리아하고. 아니 피엘만 그래요. 거기만. 거기만 그래요. 거기만. 예. 딴 나라 리그는 진짜 몇백억씩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지 않잖아요. 아니 사실. 그게 3천만 유로 정도 되면 엄청 비싼 선수야 다. 3천만 유로 정도 되면. 그 안에서는? 네, 엄청 비싼 선수인데 670억이면 이거 얼마? 한 4,500만 유로 정도 되는 건데 네. 진짠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옵션 포함이라니까 옵션 빼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다면 예.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거의 한계치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 돈 맨유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신에 이제 가르나초는 얘는 어쨌든 간에 그거잖아. 얘 그거잖아. 그 자기 소속팀에서 이제 키운 선수 아니야? 홈그론? 네. 홈그론뿐만이 아니라 그거 자기 팀그론이 있고 홈그론이 있잖아. 네, 맞아요. 얘는 예, 팀그론이 예. 있고 아니야? 예. 그것도 슬롯 하나 버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좀 아깝죠.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워. 근데 물론 하는 걸 봐서는 아까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막 약간 이게 약간 애매한 느낌이긴 해. 가르나초는 진짜 애매한 느낌이긴 해요. 뭐 리그 상관없이 그냥 가르나초에 대한 적절한 가격표 붙인다면 얼마 정도? 형이 봤을 때 뭐 미래 이 선수의 포텐까지 300억. 300억. 네. 300억이면 충분합니다. 300억. 찬호 형은? 300억이면 한 2천만 유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300억에 그냥 옵션 좀 넣어주고, 네, 뭐 잘하면은 뭐 이렇게 뭐 몇 경기 출장하면은 뭐 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발롱도르 받으면 뭐 이 정도 뭐 발롱도르 집어 넣어줘. 네, 발롱도르 받으면 1,000억 더. 발롱도르 1,000억 더 준다. 이 선수가 만약 발롱도르 받으면 1,300억. 그럼 그 정도의 가치에 이정료가 있는 선수가 맞는 발롱도르 거죠. 되면 그럼 되는 거죠. 득점왕 하면 1,000억 더 준다. 그럼 이건- 2,300억. 네, 네, 예, 네. 예, 예. 같이 되는 거죠. 네. 찬호 형은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한 3천만 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천만 유로. 왜냐면 나이가 어려서. 예. 나이가 안 어리다. 얘가 25살이다. 그럼 3천만 유로도 안 되지. 아, 어리니까. 얘는 어리니까 어쨌든 간에. 어리니까 기대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어쨌든 빠르고 열심히 뛰고 활동량 많고 이러니까 그 기본적인 거를 따져서라도 3천만 유로 정도면 한번 베팅 해볼 만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나폴리는 어쨌든 간에 크바라라는 큰 선수를 내보는 그 자리가 어쨌든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유망하고 그래도 콘테가 원하는 프로필에 부합하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좀 더 쓸 수 있어. 약간 이런 입장이겠죠. 근데 잘 될라나?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리니까 긁어는 어리니까 보겠는데. 해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그래도 조금 한 1, 2년 못해도 얘는 한 1, 2년 못해도 그래도 22, 3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팔수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예. 자, 이 정도로 가르나초 이야기 해보고 에버튼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12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왔습니다. 구디슨이 도와줄 것이라고 모에스 감독이 인터뷰를 했고요. 프리드킨 그룹이 인수한 에버튼이요. 션달치 감독을 자르고 모에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원래 포터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포터는 웨스트햄 감독이 됐고요. 모에스는 감독 대행을 하고 있던 레이턴 베인스를 코치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셰이머스 콜먼이랑 레이턴 베인스가 함께 대행을 하면서 에버튼 팬들의 낭만을 자극을 하긴 했고요. 콜먼은 선수 겸 대행, 베인스는 18세 이하 팀 감독 겸 대행이라고 합니다. 모에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에버튼에서 500경기 넘게 지휘했었고요. 이후에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맨유 갔습니다만은 아쉽게 실패를 했고 이후 소시에다드, 선더랜드, 웨스트햄 1기, 2기 거쳐서 에버튼으로 돌아왔습니다. 웨스트햄에서도 뭐 기복이 있긴 했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했고 나름 유로파에서 8강 하면서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모에스 감독과 프리드킨 그룹은 좀 어떤 성향을 지닌 감독과 이 그룹이에요. 프리드킨 그룹 자체는 이거 어떤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 로마에서 한 것도 봤어도 특별히 어떤 뭐 성향이란 근데 모이스 감독을 선임한 거는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이 에버튼에서 이루는 업적 자체가 워낙에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버튼 팬들에게는 좀 향수를 자욱할 수 있고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마지막이 정말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 왜냐면 그 전에 현달치 감독 생각해 보면은 현달치 감독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거보다 나쁘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임을 한 거고 포터 감독은 약간 좀 미적된 것 같네. 근데 포터 감독을 선임한다는 건 현다이치 감독이 하던 것과 또 스타일을 한 번 더 완전히 바꿔서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겠죠.
그 저도 완우가 이제 에버튼 팬이니까 프리드킹 그룹은 좀 어떤 성향이냐 물어보니까 짧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매정한 티스타일이라 일처리 시원시원하다고. 좀 맞나요? 매정한 게 아니라. 매정한 게 솔직히 좀 아니다. 뭐랄까 그냥 뜻한 대로 잘 안 되죠. 네, 뜻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로마 하는 것만 봐도 로마를 이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열심히는 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나름의 그 큰 그림들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능력은 있나라는 그런 약간 오히려 들긴 해. 그렇게 의문이 드는. 들긴 해. 이쪽에서 같이 물론 여기는 완전히 또 다른 네. 이사진들이 이제 또 결성을 하겠죠. 그리고 네. 프리미어리그니까 아마 세리에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에버튼이면 어쨌든 간에 잉글랜드 내에서는 굉장히 그 역사가 또 깊은 팀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은 또 리버풀이랑 같이 또 그 더비 같은 것도 엄청 치열하고 또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프리드킹을 좀 더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예. 그 이번에는 그거는 있죠. 로마 시절에 했던 그 잘못된 선택들, 감독에 대한 잘못된 판단, 프로젝트에 대한 냉정하지 못한 평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제대로 해야죠. 네. 에버튼 팬들의 낭만을 자극하는 선임이죠. 레전드 감독이 돌아왔고 그리고 구디스 파크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이거에 따른 효과가 있을까요? 모에스의 리턴? 근데 모에스가 지금 에버튼 워낙 바닥이었고 뭐 강등 위기도 이전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거보다는 잘할 것 같아. 에버튼이 워낙 최근 흐름이 좋지 네. 못했으니까. 그래서 에버튼이 돈을 되게 안 쓰는 구단은 아니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에버튼이 왜 이렇게 바닥만 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모이스 감독 오고 또 일단은 에버튼에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에버튼 팬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그 감독일 수가 있고 조금만 성적이 좋아도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 효과를 좀 버프를 잘 받는다면은 성적을 꽤 뭐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안 좋았으니까. 이게 그 전 오너가 그 네. 누구였더라? 그 전 오너. 그 파시리? 네. 그쪽에서 그 안첼로티 선임하고 막 이럴 때 돈을 막 이상하게 막 써가지고 팀이 그냥 약간 막 엉망이 됐었어. 근데 그거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현대이치가 어쨌든 자기의 장기를 살려서 꾸역꾸역 어쨌든 버텨내면서 강등을 한번 모면했던 거고. 파시리가 아니고 파하드 모시리. 모시리. 죄송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비슷했어, 생각하느라. 비슷했어. 예. 근데 형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하고서 씨, 맞나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파가 많이 들어간 카레를 먹어서. 예. 뭐요? 하여튼 뭘 먹었다고요? 파가 많이 들어간 카레를 먹었다고. 카레. 카레 먹었다고. 예. 아비꼬에서. 예. 네, 좀 심한데. 뭘 심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너 웃기려고 내가 얘기해? 너 웃기려고 내가 방송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모시리에. 네. 어쨌든 그게 엉망이 된 과정에서 이제 프리드킹 그룹이 새로 이제 인수를 했고 여기서 이제 팀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모이스 감독이 올해는 못 가도 어쨌든 간에 팬들로부터 지지도 좀 끌어들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결정이 된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지지를 끌어내는 거는 참 분명히 힘이 좀 될 것 같아요. 팬들도 야, 이 사람 아니면 누구 응원하냐 이렇게 한마음 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모에스면 좀 다르니까. 예. 자, 요 정도로 이게 흡입차 대체제 가르나초 모에스 에버튼 리턴 오프닝이었고 본격적으로 또 축구 얘기 더 뒤에 있습니다. K리그 얘기인데요. 올해 지금까지 가장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고 빅네임 영입이 많은 팀이 수원삼성이죠. 김지현, 권한규, 정동윤, 브루노 실바, 일류첸코, 세라핌, 김민준, 이민혁, 최영준, 그리고 얼마 전 기사로는 이제 안드라데까지 나간 선수로는 이종석, 밀리치, 장호익, 최성근, 김보경, 김주찬 선수는 입대였고요. 정리하면서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고 뭐 브루노 실바 그리고 뭐 일류첸코와 김지현은 충분히 공격진 빅사이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준 선수도 영입 임박하면서 중원보강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지금까지의 영입 팽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뭐 이번에야말로 다이렉트 가겠다는 진짜 야망이 보이는 그런 영입이고 정말 대대적인 물갈이고 이게 좀 사실은 좀 필요하긴 했었죠. 한 번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등 됐었을 때 바로 좀 했었어야 됐어요. 바로. 그게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즌 치르면서 이제 한 게 같고 근데 다만 변성환 감독 이러면 부담이 아 이거 못 와, 올라가면 부담이 진짜 그렇죠. 꽤 될 것 같은데 이거. 형이 만약 변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제대로 올라가서 당연히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죠. 솔직히 그렇게 뭐 그런 마음 없으면 감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영입을 더 해야 빨리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행보가 승격을 욕심내는 팀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좀 제일 잘 데려왔다는 선수 있어요? 들어온 선수 중에서 뭐 최영준 선수는 임박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루첸코가 그래도 이제 김기동 감독 밑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되게 안 좋았다가 네. 어느 정도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이부 리그에서는 좀 뭐 방구 좀 끼지 않을까요? 뿡뿡.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루첸코가. 네. 찬우 형이 봤을 때 한 명만 뽑으면 얘 진짜 잘 데려왔다. 사실 브루노 실바가 지난 시즌에 전반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1년 내내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브루노 실바가 1등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1년 내내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어떤 문제인지를 좀 봐야 돼. 네네네. 얘가 심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상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부상이 조금씩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폼이 떨어진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전반기에 보였던 그 퍼포먼스를 뭐 팀 내에서 뭐 스태프들이건 아니면 감독이건 누가 됐던 간에 이 선수에게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네.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아마 거의 왼쪽을 그냥 초토화시키지 않을까. 예, 그 정도. 그 일류첸코 선수가 잠시만요. 주원영 작년에 밀리치한테도 2부에서는 통할 거라고 네, 했었다고요. 쟤는 멘탈이 안 좋더라고. 아 멘탈 문제는 형이 생각한 그 그건 이상 멘탈은 내가 어쩔 수 범위에 없지. 없군요. 네, 예, 멘탈은 예.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 수원 삼성에서 FA 서울로 혹은 FA 서울에서 수원 삼성으로 이적하면은 되게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류첸코는 그 정도의 막 파장이 있고 이러진 않는 느낌인데 왜 그런 느낌일까요? 있잖아. 아 그래서 그치. 1부가 아니어서 맞대결을 하고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거 뭐 컵이 없잖아, 아니면은 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좀 슈퍼매치 라이벌 느낌이 안 난 지 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위치에 좀 있어야 그리고 상위권에 좀 있어야 옛날 슈퍼매치 느낌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베테랑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정리를 하긴 했었어야 됐어요. 예. 이게 그 수년간 어쨌든 이 선수들이 활약을 했고 그 수년간 수원의 성적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잘못만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감독도 바뀌었고 그렇죠. 프런트도 바뀌었고 그러면 선수도 바뀌어야 그래야 이제 다시 탄생을 하는 거니까 네.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필요했고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좀 새로운 그 변성 감독이 어쨌든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지난 시즌에 조금 나왔다가 이제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새로운 선수들에게 이제 새로운 선수들로 하여금 새로운 틀을 이제 짜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필요했다고 봐요. 예. 뭐 앞서도 뭐 경쟁력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찬우 형, 주원이 형이 봤을 때도 다이렉트 승격 혹은 뭐 플레이오프 거쳐서 승격이 가능한 수준의 보강이다. 이거는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뭐 김지현,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최영준까지 아 멤버 진짜 좋아. 좋아요. 네. 2부에서는 충분히 통할 만한 멤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승 경쟁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예. 그 정도의 경쟁력이다. 그런 야심을 보여줘서 이렇게까지 영입을 한 거고 또 영입도 되게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지금 아마 더 영입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내보내는 선수는 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영입이 없을 것 같고 이거 자체는 빨리 지금 끝내고 동계 빡세게 해가지고 팀 만드는 거 좀 빨리 하겠다. 왜냐면 개막이 이제 진짜 또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그래, 한 달 2월 남았어, 이제. 중순이니까. 금방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좀 틀을 만들어가지고 팀적으로 좀 만들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즌 개막하겠다는 그런 보관인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진짜 우승 경쟁해야 돼요. 초반부터 쭉쭉 나가야 돼. 이 정도면. 그래서 수원이 한 해 캐리고 투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제대로 올해 칼 갈고 준비했다라는 라는 느낌의 이적 기장인 것 같고 인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감독 있고 이주영, 김명순, 이동률, 황성민, 박호민 선수 들어왔고요. 오반석, 김준엽,
권한진, 요니치, 송시우, 은포쿠, 지현학 선수가 나갔습니다. 예산 동결을 선언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핵심 선수 유지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고 베테랑이라던가 일부 선수들 재계약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근데 뭐 앞서 아웃에 제가 많이 읽었는데 센터백 뎁스랑 그리고 중원은 여전히 좀 노쇠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이 불안감은 좀 존재하지 않나. 그게 이제 건강해야죠, 그 선수들이. 네,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노쇠해도 건강하면 뭐 아니,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진 않을걸요? 네. 뭐 이명주 선수를 비롯해서 뭐 김도혁 선수나 문지한 선수나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근데 대신에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작년은 솔직히 예.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많이 못 나왔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선수들이 건강하면 숫자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고 네. 뭐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뭐 일부 또 바꾸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좀 부족한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여기 예산 동결을 선언했던 인천 예. 이게 큰 겁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예산 동결이잖아. 예. 일부 예산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네. 2부에서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고사와 제르소 지키고 바로 지금 모두 바로 영입까지 있으면 공격진은 정말 활발한데 제르소는 뭐 지금 인천 팬들이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잔류 확정이다. 집 전세 연장했다. 뭐 요 전세 얘기 나오는 거 연장. 보니까 뭐 굉장히 근거 있는 오피셜 아닌 오피셜인 야, 것 전세 같고. 연장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요? 복도방에서 들으셨어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서 동네에 사니까 아무래도 인천 동네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시는 거 보이고 인천 팬들한테는 이미 좀 흘린 것 같은데 흘려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방심하면 안 돼. 인천에 살고 딴 팀 갈 수도 있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그렇지. 그렇네. 가족은 인천에 있고. 그렇네. 그럴 수도 있어. 예. 네. 여기에 만약에 모두바로가 들어오고 무구사 제르소 지키면 이거는 K리그2 수준의 용병 수준이 그치. 아니지 않나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탈 보면은 뭐 보낼 선수는 보냈다고 본다고 가정하면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고사 제르소가 그냥 핵심 아닌가요? 그러면은 핵심이죠. 무고사, 네. 무고사 제르소. 네. 네. 무고사 제르소면은 2부 리그에서 난리 납니다. 네, 막을 수 없을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인천이 승격을 좀 바로 하면 왜냐하면 1부 리그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뭐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 같은 팀이 오히려 내년에 이제 이번 시즌에 승격을 바로 못하면 네. 진짜 늪에 빠질 수가 있죠. 네. 많이 안 그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팀이고 여기저기서 흔드는 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천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쨌든 승격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좀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네. 저는 좀 더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 그러면 영입한다면 뭐 수비 라인에서 수비?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비가 좀 필요해 보이네. 센터백을 좀 많이 보냈고. 예. 해서. 수비가 좀 필요하긴 해. 뭐 앞서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은 바로 영입하면은 K리그 2에서는 탑이고. 공격진은 네. 뭐 조합은 뭐 일부 득점왕이랑 좌우에 파고드는 선수들 그렇게 영입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이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아마 공격진을 구성하게 될 거고 그 정도는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미드필더들 건강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네. 그거 영향을 받아서 밑에 이제 수비진들도 아까 이제 주원이도 얘기를 했지만 수비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가 좀 잡혀야 예. 물론 그 정도 공격진이면 솔직히 뭔가 공격진만으로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우승을 하려면 네. 앞에 이제 수원 얘기도 했지만 네네. 우승을 하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가 있어 보여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결국 이제 예전에 약간 그런 생각 나요. 약간 제주하고 남길 감독 시절에 그 제주하고 네. 그다음에 그 김동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하고 네네네. 또 우승 경쟁 했었을 때 공격력은 이제 서울 이랜드가 더 좋았거든요. 맞아요. 우승 결국 제주가 했습니다. 서울이랜드 그때 실점도 많았었죠. 네. 그때. 제주가 밸런스가 좋아. 그러니까 우승하려면 결국 다이렉트 하려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밸런스.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 K리그 1 올해 감독 윤종환 감독이 이제 2부 갑니다. 뭐 제프 유나이티드에서는 이미 J2 리그, 2부 리그 경험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형은 또 1부, 2부 경기 중계하시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1부에 있는 그 전술 그대로 2부에 이식한다고 이게 잘 된다 이런 보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아니, 전술적인 부분은 예. 사실
선수들이 이제 수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 예. 선수들이 수행할 만한 그런 전술을 짜주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1부든 2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1부랑 2부랑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두 가지, 속도하고 체력적인 부분. 네. 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1부랑 2부랑 차이가 있고, 저는 뭐 이거는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리그가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1부에서 뛰던 선수들이 내려갔을 때는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있어요. 훨씬 더 거칠게 달려듭니다. K리그 조금 2의 더- 수비수들이 조금 더 몸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1부보다도. 예. K리그도 사실 굉장히 좀 격렬한 리그잖아요. 예. 다른 아시아의 다른 리그와 비교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2부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거친 면모가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주눅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이렇게 적응 못하는 선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폼 떨어지고 그 경기에 못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와도 또 못하고 약간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죠. 그럼 선수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고 윤정환 감독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점을 대비해야 될까요? 근데 윤정환 감독은 좀 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원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물론 감독의 선택이고 감독이 그거를 이제 다 수용을 했고 코칭 스태프과 함께 다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윤정환 감독이 이번에 강원에서 지휘를 했을 때 놀랬던 점은 뭐냐면 과연 윤정환이 이런 축구를 했었나 과거에 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었는데 강원에서 다른 축구를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수족이 없는 상태에서 코치 스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팀 인천에 와서 강원에서 보여준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윤정 감독 스타일의 그 축구는 뭐 잘 보였어요. 되게 안정적인 축구. 그리고 조금 느린 축구. 그리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한 그런 축구들이 쭉 이어졌었는데 강원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랬고 성적도 따라왔고 네. 인천에서도 이제 그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군요. 어떻게 네, 될지 궁금하죠. 변화가 있었던 감독이기 네.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수원이랑 인천을 한번 다뤄봤는데 인천의 예상 순위는 좀 어느 정도? 두 팀 다 우승 경쟁 해야 돼요. 인천 역시도 우승 경쟁. 저는 수원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네. 수원 팬들 지금. 아니 근데 뭐 선수 영입 입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충분히 들만하긴 한데 이게 조합이랑 물론 빨리 이적 시장 마무리해서 동계 훈련 한 달 정도 하고 경기하긴 하지만 와 이거 쉽지 않아요. K리그 2가 진짜 예상대로 안 가거든요. 사실 이게 예. 거의 그 천지개벽 수준으로 이제 스쿼드를 갈아엎은 거라.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러면 초반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넘긴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넘긴다면 초반에 승점을 좀 쌓는다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나아질 거기 때문에 뭐 부상 같은 그런 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만 없다면,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방금 이제 주원영의 멘트에 수원 팬들이 수원의 잔류가 확정됐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해도 내가 대전 다 잔류한다고 해가지고 잔류했잖아. 근데 작년에 K리그 예상 꽤 괜찮았어요. 그죠? 다 맞췄어요. 예. 다 맞췄어. 예. 네. 그러니까 대전은 어떤 거 보고 좀 잔류한다고 미리 예상하신 거예요? 경기 내용 하는 거 보니까 이 팀은 강등권 달라졌다. 경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입만 봐서 그런 건데 영입 이렇게 봤을 때 이 멤버로 지금 승격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야. 솔직히 엄청 큰 문제. 엄청 큰 이거는 엄청 큰 문제. 이 정도 수원이 승격할 것 영입이면. 같습니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멤버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뭐 경기 우리가 아직 뭐 라운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 영입 가지고 여기 잔류할 것 같은데요라고 어떻게 얘기해? 무조건 여기도 승격 도전이죠. 우승 도전 가야죠. 네. 그만큼 멤버가 좋다. 제주가 제일 위험하다. 뭐 요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제주 강등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제주 위험하다. 제주 상대하는 팀 조심해라. 위험하다. 이걸 이렇게 돌린다고? 진짜 왜 이렇게 내 마음 좆도 모르세요, 정말 여러분들. 네. 제주를 상대하는 팀 조심해라. 위험하다. 제주는 위험한 위험한 팀이니까, 팀이다. 강한 팀이니까. 예. 그럼 다 맞췄네요. 그렇죠. 예. 네. 자, 해외 축구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에 참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30년 그려운 생활 끝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펩 과르디올라가 지난 12월에 이혼을 했다고 하고 지인들만 원래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바르셀로나에서 펩은 맨체스터에 떨어져서 5년가량을 살아왔다고 하고요. 부인 세라가요. 가족이 경영하는 패션 회사 관리 때문에 2019년 맨체스터를 떠나서 바르셀로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둘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이혼 후에 우호적인 관계라는 건 뭘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 쌍욕하면서 헤어지진 않았던 뜻인가? 헤어질 때 야이씨 꺼져 이렇게 해서 헤어지진 절대가 안 본다. 너 절대로 안 보는 이게 아니고 그냥 잘 살아라. 파이팅 하자 서로. 약간 그런 느낌. 그래. 뭐 애들도 있으니까 뭐 전화 좀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그래. 느낌 아닐까? CT 잘 하고 뭐 패션에서 잘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 돈 필요하면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을 때 펩이 5일 간격 경기가 있으면 가족 만날 수 있는데 3일 간격이면은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워낙에 이제 컵 대회도 그렇고 뭐 챔스도 그렇고 워낙 경기 수가 많으니까. 예. 펩이 2024년 11월 이혼 전 한 달 전에 2년 재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기러기 아빠잖아요. 뭐 되게 멀진 않습니다만 두 40대 형님의 생각. 펩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한다면. 아니 펩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게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이거 기러기 아빠라는 거는 그냥 기러기 아빠에 대한 생각 말하실까요? 결혼을 예.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자식이나 아니면 자식과 아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식 문제죠.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에 자식 혼자 나가 있으면 조금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 보통은 이제 엄마 쪽이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네네네.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제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겠지만 저는 이 형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각자 생각이 다를 거고 자유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형태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람직한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뭐 네.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 거처에서 같이 지내는 게 독립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각자 이제 성년이 돼서 독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가족은 어쨌든 간에 같이 좀 모여 있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제 생각일 예. 뿐이니까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다를 수 있을 하나예요. 것 같아요. 근데 예. 펩 정도 되는 능력이면은 사실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빡세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떨어져 사는 거고 아예 그 교육 때문인데 그게 이제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펩이 뭐 허덕이면서 돈을 보내준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실 비행기나 뭐 이런 것도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그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서로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그러면서 약간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사실 기러기 어떤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네. 애가 커나가면서 네. 좀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외국에 한 1, 2년 갔다 오고 네. 한국 와서 잘 관리해주면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기러기 아빠를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요. 자은이 세연이가 아빠 나 1, 2년 정도 영어 배우고 싶어. 외국 갔다 오니까 나 영어가 너무 배우고 싶어. 엄마랑 갔다 오면 안 돼? 보내줍니까? 1, 2년 나는 정도. 뭐 능력 있다면 보내줄 수 있죠. 보내준다? 네. 그리고 이것도 그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직업적인 면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조건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산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사실 덜 스트레스 받죠. 뭐 방송도 이제 아기들 없을 때 하니까 좀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이런 건데 제가 맨날 뭐 매주 캠핑장 가는 이유도 애들 때문에 가는 거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다 맞춰서 사는 1, 2년 거죠. 정도는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제 1, 2년 있다가 빌드업 들어가나요? 돌아올 때쯤에 자은이 세연이가 아빠한테 헬로우 아빠 나 더 오래 있고 싶어 한 3년 4년 돈이 이렇게 없다. 돌아와라.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아빠 뭐야 능력도 없고 어쩔 수 돈도 안 없어. 보내줘. 그러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돈 안 보내줘. 꺼져. 이렇게 하지. 와 이렇게 세게 한다고 진짜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예. 네. 확실하네요. 그 기러기 네. 아빠에 대한 그게 그럼요. 주관이 확실하시네. 장기간은 안 된다. 아니 단기는 정말 괜찮고.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제 계획에는 없습니다. 자은이 세연이가 형과 간다면
형수가 여기서 일하고 형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형이 해외로. 그럴 수도 있지. 형 해외에서 개인 방송할 수 사실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공부 가능해요.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너는 어때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뭐야?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그 지금 일단 자식이 없는 상황이잖아.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근데 저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저는 그거예요. 제 자식이 진짜 뭐 저도 자식 낳고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영어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서 굳이 뭐 외국 가서 더 배워야 되나? 그냥 건강하게 자라라. 근데 저는 사실 기러기보다 갈 거면 그냥 혼자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막 초등학생 때부터 가는 경우도 아니,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좀 너무하고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돼. 한국말부터 배워야지. 아니 근데 나만 이거는 꼰대야? 내가 이거는 각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가치관이 다 달라.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인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당연히 나가서 살아야 되지만 좀 그런 느낌. 뭐 자은이 세훈이가 20살 그냥 독립하고 나서 알아서 뭐 유학 가고 뭐 이런 무조건 거는 뭐 그건, 그냥 무조건 집 나가야지. 집 근데 저도 나가야지. 좀 비슷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주원이는 예. 저기 고등학교 때 갔잖아 브라질. 네. 그치? 어땠어? 별로였어요. 나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네, 별로. 아 근데 별로였어? 네,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재미도 없었고 얼마 정도 갔죠? 기간이? 한 1년? 그렇게 기네. 그러니까 꽤 길게 간 거지 저게. 네, 별로 늦게 가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펩이 정말 최근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성적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습니다만은 자해, 뭐 코에 뭐 상처도 나기도 했었고 뭐 짤도 있었죠. 시비 거는 그런 영상도 좀 있었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펩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니 당연히 이건 스트레스. 이 감독들은 다 이런 거 받을 텐데 당연히. 감독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고 이런 어떤 특히 한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장이 있는 사람들 네네네. 스트레스 얘만 봐도 그 1년의 사태 작년에 1년의 사태 때 추르디올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이게 제일 잘 알겠네 그러고 네. 보니까 나는 그래요. 조직을 이끌어본 적이 추르디올라 없어. 그래요. 나 잠깐만. 와우 공대장 말고는 뭐 이끌어 본 적이 형 없어. 공대장 출신이에요? 나 와우 저기 길마, 대단하네, 길마. 형. 나 와우 오. 길마 말고는 뭘 해본 적이 없어. 형 나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요. 형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다. 근데 그거보다 펩은 더 심할 거고. 뭐가? 그냥 감독으로서? 그냥 뭐 이렇게 그거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뭘 이끌어가는 이 감독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상상한다면 장으로서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표나 그 어느 장이 되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책임져야 되고 집안도 책임져야 되잖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하는 네, 거. 양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여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배분도 특히나 잘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런 부분. 정신도 아마 여기 회사에 쏠려 있으면은 아마 여기 집에서는 덜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덜 신경 쓰면 여기에서 뭐 이해를 해주면 다행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왜 여기에는 신경 안 써줘 하면은 여기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받는 거고 말할 데가 없네 솔직히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네,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스타 TV에서도 부족하고 집에서도 부족하고 이게 제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지금은 그냥 그 부족함이 인정했습니다. 네. 어쩌라고 부족한데.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데 부족한 건 아니다. 내가 놀고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 하는데 부족한 나 나름대로 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그렇군요. 그런, 어쩌라고 약간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과르디올라도 나도 보면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원래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뭐 머리 긁고 이런 건 원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게 되게 심했잖아.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긁은 거 아니야?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못 참는 거죠 그 화를. 내가, 아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네. 감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 사람이 감독하면서 뭐 제일 안 된 게 그거 아니야? 맨시티 처음 왔을 때 그 첫 시즌에 그때가 제일 안 된 거 아니야? 감독하면서 다 잘 됐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작년에 그 쭉 그렇게 연패하고 막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자기 생애에 있어서 그런 적이 없는데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네, 맞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뭐 안 하던 걸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선수들 물론 부상자가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부상자가 그리고 뭐 그동안 뭐 한 번도 없었어? 다 있었지? 근데 하던 걸 하는데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는 거지. 답이 없는 거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도저히.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 그 생각했었거든. 아, 내가 부족한가? 내가 내가 못 보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계속 찾게 되고 문제점을 어떻게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상 그러면 미친 듯이 이거에만 몰두할 거란 말이야. 이 사람 거의 완벽주의잖아, 이 사람은. 맞죠, 맞죠. 이 사람 변수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그거를 경기를 할 때, 게임 플랜 할 때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걸 그대로 경기장에 나타내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감독들 중에 이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해. 자기가 생각한 게임 플랜대로 실제 경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 모르긴 몰라도 감독들 아마 자기 머릿속에서 한 50도 안 나올걸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일단 7, 80은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에. 그 얼마나 대단해, 그게 진짜. 그 정도로 변수를 줄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2015년에 벵거 감독도 이혼했고 그때 당시에도 외부 시선이 이거 일 중독, 축구에 대한 중독 때문이라는 시선도 많았고 벵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감독 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집에 있어도 다음 경기 생각하느라 뭘 하기 어렵다. 투헬도 2022년에 이혼했죠. 우린 온 가족이 늘 함께 여행을 다녀야 했다. 가족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감독들 말미 보면 퍼거슨 감독도 그랬었고 감독 은퇴하고 이제 가족을 위한 삶을 살겠다. 이런 멘트들을 좀 흔히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 종합해보면 충분히 양립이 이게 어려웠다. 아, 감독들이나 선수들이나 불가능합니다. 또 감독들 불가능 수준이에요? 그쵸. 왜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지도자를 안 한다고 쳐. 그럼 3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지도자를 안 한다면. 네네네. 근데 감독들은 예를 들어서 그 뭐 30대 요즘 일찍 하니까 중후반에 감독을 해.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감독할 수 있어요. 사실 잘 나가는 감독이면. 맞잖아요. 20년, 30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어렵냐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나가 있어요. 홈 경기, 뭐 원정 경기는 뭐든 일주일에 3일 이상 나가 있으면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뭐 하면 집에 열심히 있어야 이틀이야. 그렇죠. 그럼 이틀 동안 뭘 하겠냐고. 쉬어야지. 어? 뭐 생각도 좀 쉬고 빼고. 뭐 해야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부인하거나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잠깐 있다가 그냥 엄마 챙겨가지고 그냥 애들 그냥 살아있나 이거만 보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면 이게 안 돼요. 그래, 가족하고 쉽지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축구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종목들이 다 그래. 야구 맨날 경기 있잖아, 심지어. 그렇죠, 그렇죠. 맨날 경기 있어. 네. 그 반은 또 지방 가야 돼, 또. 그렇지. 그 야구는 아예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 그리고 거기는 퇴근이 늦어요. 시즌 밤 되면 12시 넘어. 없어, 심지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농구도 또 한 2, 3일에 한 번씩 경기해, 거기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빡세. 네. 와, 진짜 나는 이 감독이라는 그 종목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돈 많이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한테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선수들 다뤄야 되는 거, 결정해야 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축구 얘기도 있습니다. 스몰 스쿼드를 펩이 인정을 했다고 해요. 지난 여름 구단의 보강 계획을 멈추라고 한 것을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름 보강 계획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더 이상 영입 필요 없다라고 말했고 기존 선수들에게 신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발생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고 여름에 영입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스쿼드에 30대 이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걸 알았지만 조금씩 바뀌어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장들, 뭐 펩 특히 대표적인 뭐 클럽도 그렇고 스몰 스쿼드를 좀 선호하잖아요. 스몰 스쿼드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제하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관리가. 말 잘 듣는 애들 10명 있는 게 낫지. 말 잘 듣는 애들 5명이라 말 안 듣는 애들 20명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18명 정도의 베스트 멤버, 그러니까 그 주전과 후보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 18명,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많고 하면은 다 심리적인 것도 건드려줘야 돼. 야, 다음에 뛰게 해줄게. 아니면 뭐 준비해라. 그럼 또 말 많아. 근데 20명 돌아가면서 뛰게 하면 불만도 없고 네. 편하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부상 선수 우르르 생겨버리고 지친 선수들 나오면 이제 스쿼드가
아예 붕괴되니까 많은 팀들이 이제 스몰 스쿼드보다는 좀 더 많은 선수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유하려고 하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선수 몇몇이 다 좋은 선수들이었었고 스몰 스쿼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부상 선수가 생기고 또 주요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공백을 메꾸지 못했던 거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맨시티의 어떤 그 선수빨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버티기도 좀 힘들어졌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이게 계속 지금 누적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맨시티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터져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카타르 월드컵 겨울에 하면서 그 이후부터 생각해보면 뭔가 계속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팀들은 계속 뛰고 있어 그냥. 네, 휴식기가 국대 클럽. 별로 없이 뭐 코파 아메리카 있었다가 뭐 유로 있고 막 중간에 뭐 또 모든 대회 있고 막 근데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래서 거의 휴식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올 시즌에 유독 좀 많이 좀 부상들을 자주 당하는 느낌인데 그게 진짜 누적돼서 터진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정말로. 그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경기 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심지어 챔스조차도 이제 제도 막 개편해가지고 경기 수 늘어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들이 최소한 휴식기가 1년에 저는 한 2달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2달 못 쉬는 것 같아, 지금. 요즘 같은 때 보면은. 프리시즌도 투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달을 못 쉬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또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기 수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강팀들은 거의 일주일에 2경기, 많으면 3경기까지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1년에 2달도 안 쉬고 1년에 한 주, 심하면 뭐 한 2, 3주 쉬고 돌아와야 되는 선수도 있고 이게 맞나 이런 게 있어요. 좀. 경기 많으니까 뭐 재미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보다는 오늘은 무슨 경기 있나 요 정도 해서 그냥 켜서 보는 것 같긴 해요. 결국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예. 결국 이제 이 경기 수를 많으면 이제 그게 좋잖아요. 중계권 올리기 편하잖아. 그리고 티켓 수익 같은 경우 경기 수가 열리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 보러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돈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 한계에 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스몰 스쿼드 얘기로 돌아가서 두 분이 직접 감독돼서 선수들 관리한다고 보면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펩처럼 스몰 스쿼드로 갑니까? 아니면은 첼시처럼 좀 스쿼드 두텁게 해서 더블 스쿼드로 관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스몰 스쿼드. 저는 스몰 스쿼드. 근데 선수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명이 좋아야 되는데 전 스몰 스쿼드를 전 추구합니다. 많으면 진짜 말 많고 뭐 저 뛸래요, 이거 뛸래요, 저 이거 해주세요, 그냥 딱 스몰 스쿼드로 네. 돌리면서 네. 적당하게 이제 출전 시간 보장해주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슈퍼리그 때 경험담이 좀 많이 녹여 있나요? 아무래도 자꾸 그러니까 그 영상 보니까 저 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고 막 네. 빼면은 불만 갖고 이런 선수들이 유독 이스타 팀이 유독 많아요. 아니 이스타 팀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선수들은 잘했어요. 근데 욕심이 있었던 거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스몰 스쿼드 축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 원래도? 네, 원래도 스몰 스쿼드가 좋죠. 근데 지금의 어떤 그 일정이고 하면 저는 스몰 스쿼드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정이 너무 빡세. 네. 네. 찬우 형은? 전 첼시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걸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예. 피파랑 유에파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 지금부터 경기 수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 18팀만 하겠습니다. 18개 팀만 하면 아마 2달 쉴 수 있을 거예요. 분데스리가 한 달 쉬잖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8개 팀만 있으면 설사 카라바오컵 같은 거 있다 하더라도 쉴 기간이 일단 보장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전 첼시가 치는 게 맞다. 예.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볼리가 좀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면 되겠네. 시행착오가 거기도 있었지. 초반에는 막 영입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랬다가 네네네. 이제는 정착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첼시가 약간 주춤하면서 성적이 안 좋은 거는 별개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첼시가 가는 방향성이 맞아 보여요. 네. 자, 이제 다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의 이제 이혼도 이제 선수단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예, 뭐 선수도 자기들끼리 이혼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전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감독이 뭐 이혼했는데 그 뭐 그거에 대해서 야 감독 이혼했대 어떡하지? 아 진짜 마음 너무 아프다 운동 잘 안 되는데. 이게 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야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야 감독님 이제 속 시끄러운데 우리도 이마 감독님 고생시키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이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없다. 네, 영향이 없지. 그리고 원래 저기 뭐야, 물론 뭐 유럽이나 그 서구도 그 남들의 개인사에 대해서 뭐 개입하고 그런 네. 경우도 있기야 하겠으나 네네. 정말 개입 잘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냥 스몰 토크 같은 건 하지. 뭐 이혼하든 말든 그 나랑 무슨, 솔직히 이혼하든 말든 감독이 이혼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네. 난 그냥 내가 축구 잘하면 되고 감독은 감독 일 잘하면 되는 거고.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감독이 거기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잘못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냥 이해하면 넘어가고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펩 가르디올라를 둘러싼 이슈 이혼 소식 그리고 스몰 스쿼드 인정했다. 그리고 펩이 정말 최근에 힘들었다. 주원영도 작년 정말 힘들었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이랑 인천도 이적 시장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 두 팀 순위가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히플라이브 1월 14일에 진행을 했고요. 화요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